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7월 21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였군요. 어제 저희 어벤져스 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에 어제 김건희 여사가 오후 1시 반부터 12시가 넘어서까지 서울중앙지검이 관할하고 있는 보안시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앙지검 관할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 동서남북 이제 지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정부 지검도 아마 관할할 겁니다. 그 관할하는 이제 이 장소에서 보안 시설에서 12시간 넘도록 조사를 받았다. 이런 이제 보도가 아침에 전해져서 아마 여러분들 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대충 제가 아마 예측한 것도 7월 말 정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아마 제가 언뜻 해드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아마 상황에서 이제 날짜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어제 두 가지 사건, 반부패부와 형사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와 이제 명품백 문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고 오후 8시까지는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명품백 관련된 건데 지금 제일 또 관심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마 도이치모터스 말고 그 이후 수사부터 지금 우리가 총장님, 우리가 지금 김건희 여사 모처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그때 처음 했다는 이런 지금 보도가 잇따라서 계속 나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아마 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에 대한 이제 수사 지휘권이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사 결과가 최종 발표되기 때 그때 이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안 하는 것 같고 명품백 문제는 수사하면서 이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만시지탄입니다만은 수사가 일단 진행됐다니까 그나마 좀 다행스럽습니다. 네, 네, 다행스럽죠. 약간 만시지탄이죠. 그리고 사실 그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네. 그러니까 5월 10일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 아내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게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김 여사께서는 아직 하신 바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강도 높은 12시간의 이제 조사를 받은 건데 이걸 놓고도 향후 또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이 장소 문제 가지고 벌써 이제 야당이 씻고 나왔습니다. 네네. 뭐 특권 정말 이 정권이 김건희 정권임을 뭐 보여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지금 여당은 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받은 것이다 한 건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공방으로 될 건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대면 검사들과 대면 조사를 하면은 그걸로 좀 일 매듭이 되어지는 효과가 좀 있기를 그렇겠죠. 저희 어벤져스는 바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그 장소 문제가 또 정쟁화되면서 쟁점화되면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문제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토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요 ARS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금, 토 이틀간에 거친 이제 모바일 투표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은 ARS 투표, 그것도 여론조사도 아마 오늘부터 실시가 네, 되나요? 오늘 내일 네. 하게 됩니다. 두 개 네.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2,000 샘플씩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뭐 여론조사 걸려오는 전화번호는 특별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네. ARS는 뭐 앞에 6자로 시작하는 그걸로 이제 전화가 걸려오는데. 6자로 시작합니까? 예, 뭐 그 감독님 거기 보면 그 있죠. 예, 6 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는 그 추첨을 해갖고 두 개사 뭐 탑 10 그 여론조사 조사 기관 중에 추첨을 해서 두 개를 꼽았는데 리서치하고 매트릭스 두 군데에서 조사를 담당하게 그렇습니까? 됩니다. 네네. 자, 그래서요 우선 이 한길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된 이제 당원 조사를 아마 처음으로 한 모양입니다. 네. 근데 꽤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 후보가 62.1% 지지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요 문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고 그리고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노동당 투표 결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조국노동당 투표였더군요. 조국당. 99.9%, 순도 99.9%. 아주 순수합니다. 자, 그런 어떤 조국당의 결과. 또 이재명도 거의 90%가 넘어갔습니다. 네. 자, 거의 뭐 이제 북한하고 우리가 이제 북한 비판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요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 세 가지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당장 궁금한 게 지금 일단 ARS 전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감독님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어제 오늘과 이제 모바일 투표 진행됐고 어제부터 오늘부터인가요? 네. ARS 오늘 내일 조사되죠? 예, 오늘 이틀 내일. 동안 ARS 그러니까 네. 모바일 투표를 못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 전화가 걸려 옵니다. 네. 예. ARS 투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 19일과 20일 모바일 투표를 참여하지 못하신 분께 ARS 투표 전화가 걸려옵니다. 02-6292-4729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주세요. 전화를 받으신 후 화면의 스피커 버튼을 먼저 누르고 이어서 키패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으로 선거인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1번 선거인단이다를 눌러주세요. 안내에 따라 당대표는 한동훈을 선택하고 이어서 최고위원 2명은 박정훈과 장동혁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은 진종호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는 확인 음성이 들릴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못 받아도 하루 3번까지 전화가 걸려올 예정이니 꼭 받고 투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영상 보셨지만 이게 중요한 게 보니까요. 네. 옛날에 제가 어떤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그 답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말 나오기 전에 끊어버린 게 무효가 된다고 글쎄요. 했는데 그 끝까지 어떻습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마지막 버튼만 누르면 그건 괜찮은 걸로 괜찮습니까? 지금 마지막 네. 버튼 뭐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모바일 투표를 많이 합니다. 작년에도요. 모바일 투표 첫째 날, 둘째 날하고 47%고 또 이제 ARS 전화 투표 네. 이틀 동안 했는데 한 7점 몇 %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작년 대비 조금 투표율이 내려가서 모바일 투표 이틀 동안 한 게 40% 정도가 되고요. 네. 지금 오늘 ARS 투표 오후 3시 기준으로 봤더니 44.73%입니다. 44.74% 그러면 이준석 때보다는 비슷하네요. 그죠? 예, 그 45%? 이준석 때가 44%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제 이제 40% 조금 넘었잖아요. 모바일 네네. 투표 이틀 동안 한 게.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한 4.73 정도 돼가지고 이게 오늘 6시까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46 언저리가 나올 것 같고 내일 하루 더 하면은 한 50, 요번 투표율에 한 50 정도 지금 조금 넘겠네요. 그 그죠?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대략 이제 지금 보니까 50% 조금 넘는다는 결과가 예측이 나오는데요. 지금 일단 이준석 뽑을 때는 45%, 그다음에 이제 그 김기현 뽑을 때는 55%. 네.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투표율이 처음에 출발과는 달리 조금 이제 그 격차가 있으면서 지난 경선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데 저는 이게 낮은 이유를요. 그 TV 토론이 거의 이 진흙탕을 넘어서 시궁창급이 된 TV 토론 때문에 이 염증과 환멸을 느껴서 이 투표율이 낮아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예전에 어떤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 도와줬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대체 저 사람들은 기본적인 동료애가 있나? 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무리 그렇지만 그때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정말 그 선거 이 이재명과 붙을 때 원희룡 후보 그 뭐 힘겹게 선거할 때 그렇죠.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3차례나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운동하고 왜냐하면 한 번도 안 간 데가 뭐 수두룩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일정이 짧았기 때문에. 근데 3번이나 갔어요. 그리고 또 가서 정말 막 몸이 더 완전히 망가되는 상황에서도 가서 선거운동 해주고 또 선거 끝난 다음에 같이 또 밥도 먹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뭐 사사건건 그냥 이거를 뭐 문제 삼고 최근에는 밥 먹은 거를 갖다가 문제 삼으면서 이걸 또 무슨 뭐 어떤 기자한테 그냥 일부러 흘린 거 아니냐까지 이제 공격을 해대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치하실 분들은요 아무한테나 밥도 먹지 말고 아무한테나 전화하지도 말고 그냥 혼자 사세요 그냥.
이제 이런 저는 정말 저 진흙탕 같은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죠. 네. 그리고 뭐 하여간 나경원 후보도 그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된 책임을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좀 공방이 이어지다가 결국 그 패스트 트랙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정말 이거는 뭐 자해 막장극이었다. 근데 이게 TV 토론이 어제도 제가 이제 구자룡 변호사랑 그 얘기를 좀 나눴는데 역대 전대 중에 최다입니다. 6번씩이나 그렇죠. 하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그 선관위가 굉장히 그 TV 토론을 관한한 엄청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총 6회를 하고 방송사는 어디로 하고 그 순번도 1번은 TV조선, 2번은 MBN 이런 것도 추첨도 아니고 다 당선관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두 번째 토론 때부터 이제 이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당선관위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도저히 이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제 주도권 토론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도권 토론 보통 2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습니다. 네. 8분짜리가 있고 4, 5분짜리가 있는데 긴 거는 아예 정책 이슈만 물어보게끔 하자. 그러면 이게 확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분량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걸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선관위가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진흙탕을 넘어서 시궁창이 되는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둔 그 결과를 낳았고 이 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 기대감을 더 낮췄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투표율도 하향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게요, 다 나쁘다, 다 잘못이다, 뭐 그런 말하기는 편하죠. 네. 그러나 우리는 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몰아간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몰아간 사람에게 좀 더 책임감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모두가 다 같이 있었으니까 너희들 다 4명이 다 뭐 문제야 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정당한 비판이 아니죠. 누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이 진흙탕으로 몰고 갔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무리 당원들이 80%라고 그러지만 모든 국민들이 지켜봅니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왜 이런 결과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이 빚었을까? 이 문제에 대한 좀 시시비비는 갈아줘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 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원희룡 후보가 3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완전 불을 지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경원 후보가 아니 법무장관이 왜 이재명 구속 못 시켰냐 뭐 황당한 질문을 하면서 결국은 또 이게 빚어졌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공소 취소 관련된 청탁 관련된 또 이야기도 나와버렸고 말이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따져보고 이거에 대한 어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무조건 뭐 다 잘못이야라고 네. 해버리면 이거는 아무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감독님 그 폴리뉴스 그거 한번 다시 막대 그래프 띄워주실래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샘플을 4,000 샘플로 했는데 네. 그 중에 당신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느냐, 어느 당의 당원이냐, 그리고 당비는 얼마나 냈느냐. 그래서 국민의힘 가입해 있고 당원이고 3개월 이상 그 당비를 낸 사람, 요 사람들이 책임 당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맨 오른쪽 가장 진한 그 파랑색 그걸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한동훈이 62.1%. 저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책임 예, 당원? 책임 당원. 투표를 할 수 있는. 예, 책임 당원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 62.1%고 2위가 원희룡이 26.3%. 26.3. 근데 여기서 굉장히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네. 나경원이 6.9%뿐이 안 됩니다. 안 보여요. 예. 그리고 윤상현이 3.1%인데 근데 저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뭐 그 공소 취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어대안이 흔들거리면서 뭐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원희룡 나경원 쪽에서는 계속 그거를 이제 큰 소리로 이제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폴리뉴스 조사 시점이요.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목금. 목금. 근데 공소 취소 논란은 튀어나온 게 언제죠? 수요일 아침 김현정 뉴스쇼. CBS에서 했죠. 수요일 아침 아닙니까? 그러면 저 만 하루가 경과한 상태에서 이 조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아하. 만 하루에서 이틀.
그러니까 충분히 그 한동훈 후보의 그 논란의 발언이 저 조사에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62.1%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84만 명 그 당원 명부를 중앙당으로부터 받고요. 그걸 가지고 자체 여론조사는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공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한 번 했죠.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두 번 아,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동훈 후보 그 공소 취소 발언 그 직전에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이후에는 저희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솔직히 한 구석으로든 이게 마이너스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도 좀 했죠. 네. 걱정도 했는데 저 폴리뉴스 나온 거 보니까 저희가 조사한 거하고 맞아 떨어져요. 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공소 취소 그 논란 그것이 이 판세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님한테 이게 좀 저걸 해서 나한테만 좀 살짝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니 보안을 너무 세게 지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섭섭했습니다. 네, 저한테도 안 죄송합니다. 가르쳐주고 자기들끼리 알고 네. 어쨌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조사의 특징은 결국 이제 이 한길 리서치가 기본적으로 이제 당원이 아닙니까? 이걸 물어봐서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중에서 포집을 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 그게 이제 상당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책임 당원의 62.1%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이게 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야,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 의리도 없이 왜 부탁했는 거 그거 까고 그러냐? 뭐 이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국민 전체로 볼 때는 저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이 이게 진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그 움직여내는 집단인가? 그거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있어요. 아니, 당신들끼리 물밑에서 다 이야기하네? 나 좀 봐줘. 그거 좀 빼줘. 야, 법무장관님 그거 뺄 수 있잖아. 누님 빼드릴게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 그걸 하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 정말 저는 황당했던 게 그 누군가요? 원희룡 후보 측의 뭐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준호. 왜 그거를 저 추미애 같이 못하냐? 거기에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중간 예? 우리가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정권 교체와 지금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왜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 실망했습니까? 그 대통령이 원칙으로 내세웠던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우리는 법과 정의, 공정성을 지킨다라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고 국민들은 결국 표를 내서 정권 교체가 정말 힘겹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그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니까 국민들은 실망하고 지지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거를 극복하자고 이번에 전당대회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후보들이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우리끼리 잘 지내야지 우리가 민원했는데 그것도 왜 못 들어줘 우리끼리 잘 하는데 내가 전화했으면 들어줘 그걸 또 왜 까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해서 국민들이 보겠어요. 그리고요 어제 제가 이제 구자령 변호사 그 설명을 듣고 또 그런 법적으로는 또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건데 그 SBS 마지막 토론회에서 제가 뭐 개인적인 부탁한 겁니까 그랬더니 개인으로 부탁하신 게 맞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또 막 나경원 후보 언성이 높아지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법률적으로 이렇게 된대요. 그 청탁금지법 아닙니까? 네. 적용 법규가. 근데 그 청탁금지법은 자기 문제를 청탁해갖고 한 번 정도 하고 거절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대요. 원래 모든 게 그렇습니다. 네. 자기가 어떤 위증하고 할 때는 그 위증죄가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27명 우리 당 동지들 자기 빼고 26명 그러니까 다 묶어서 했다잖아요. 그럼 본인이 아닌 제3자 거를 같이 청탁하게 되면요. 그건 문제가 돼갖고 오히려 과징금을 그게 물어야 3자 되는 청탁이죠. 그게. 그렇죠. 자기가 그러니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부탁을 청탁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런 것 속에서도 나경원 후보가 뭐라고 할 말은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 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냥 우리들끼리 뭐 그런 부탁 못 하냐? 정권 잡은 게 뭐 우리가 딴 거 없잖아. 우리끼리 좀 이렇게 해주는 거 뭐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야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제가 아는 한동훈 후보는요 검찰에 있을 때 사실은요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네. 왜 욕을 먹었냐면 민원을 안 받아서 그래요. 제가 이제 그 검찰 출입을 좀 했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한동훈 후보가 사건을 맡으면 아주 그냥 머리를 싸맵니다. 왜?
민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변호사들을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 담당 변호사와 고등학교 뭐 동문이냐 아니면 같이 사무연수원 동기냐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이제 정관예우나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청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법조 비리가 심각한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어디 사건 가면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안 없기 되죠. 때문에. 네, 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많은 돈을 받고 그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니까 야 친구인데 술 한잔 하자 골프 치자. 그러고 불러내서 야 내가 말이지 그 사건 하는데 그거 좀 잘 봐주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요. 모 검찰총장은 전화 한 통화 해주고 1억 받았어요. 이제 그게 우리나라 법조 비리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네, 옛날에는 근데, 예. 국회의원들이 저 법사위만 안 가면 되고 그 변호 업무는 그 겸직하게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화 변론 한 통화 해주고 지금 1억씩 받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한동훈 후보는요. 그런 만약 부탁이 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더 원칙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법조 내 소문이 나면서 그러면 보통 그 정도 되면 저 꼴통이다. 제 저 지방에 좀 자천 보내라고 해서 지방으로 뭐 자천 보낸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아주 한직으로 낸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워낙 똑똑하고 잘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앙지검 뭐 여기만 다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이 이게 죄가 된다라고 하면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실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인사 조치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보호를 해줬고 이런 게 있다 보니 이게 이제 정치권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도 꽤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에게 검찰 인사 청탁 뭐 이런 거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가 그때마다 아유 안 됩니다. 이거 인사권은 저한테 있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다 거절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 안 좋아하죠. 야, 쟤는 무슨 민원도 안 받고 왜 저러니? 다 안 좋아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공개적으로 저 나경원 후보가 아니 그게 내 개인적으로 부탁했습니까? 왜 안 들어줘요? 뭐 이런 이야기하면 아니 내가 부탁했는데 그걸 안 들어줘? 왜 그걸 또 까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공적 공간이잖아요. 네. 공적 공간에서 아니 대놓고 TV 토론에서 왜 내 민원 안 들어주냐, 우리 민원 안 들어주냐. 물론 그 투쟁의 정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에 그게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법이란 게 있잖아요. 그럼 국회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맞습니다. 그 법을 다른 방법을 찾으려면 결국은 여야 합의해서 저 탄원서 내서 결국 판사한테 좀 결정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굳이 법무부 장관한테 야 우리끼리니까 우리 정권 잡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끝내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큰일 날 일이죠. 그게 문재인 정권 때 있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기소가 된 건데, 근데 정권 교체 됐다고 해서 그러면 그 2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또 뭐 7명인가는 민주당 소속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뭐 국민의힘 소속만 싹 뭐 공소 취소를 합니까? 그리고 설령 다 같이 한다 한들 또 그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무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무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어불성설이고 정무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여하튼 진짜 이런 식의 이제 TV 토론 뭐 해가지고 하는 건 요번에 좀 끝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폴리뉴스 여론조사 나온 김에 한 가지만 그 최고위원 감독님 최고위원 저걸 볼까요?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수치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최고위원 책임당원 지지도에서요 박정훈 후보가 그저께 나왔잖아요 우리 네. 36.0%. 오, 1등이네요. 예, 그다음에 장동혁이 35.1%. 그러니까 뭐 저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죠. 둘이 똑같다고 봐야 되죠. 네네. 예, 0. 몇 % 차이니까. 그다음에 3위가 김재원이 32.2%. 아무래도 뭐 대구 경북에서 좀 많이 나왔겠죠. 예, 4위가 김민전이 20.1. 근데 김민전 후보는 여러분 투표하시면 사실상 사표입니다. 왜냐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그렇죠. 여성이 오라 혼자기 때문에 네. 김민전 후보는 뭐 굳이 표를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안 찍어도 다 당선이 확정됩니다. 근데 이뇨환이 이제 19.0%예요. 근데 저는 5위를 이정환 후보가 저렇게 좀 적게 나온 게 의외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저거를 어떻게 보니 이제 러닝메이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왜냐하면 장동혁하고 박정원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 한동훈 해가지고 그냥 이게 세트로 가니까 장동혁, 박정훈이 저렇게 거의 그냥
저기 동률 아닙니까? 네네. 저렇게 나온 거고 저 러닝메이트 효과가 발휘가 된 거. 근데 저기 재밌는 게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문자 날릴 때도 원희룡 이뇨환을 선택해 주세요. 네. 유일한 러닝메이트가 이뇨환인데 원희룡 지지자의 60%가 김재원을 선택했더라고요. 아, 김재원 예, 후보를. 김재원을 오히려 선택했고요. 음. 이뇨환을 선택한 경우는 나경원 지지자가 제일 많아요. 음. 그래서 러닝메이트 효과가 좀 제대로 이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이 뭐 보면 아무래도 이제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와 한 팀이냐에 따라서 이제 표가 좀 결정되는 뭐 그러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아마 결과 보셔서 알겠지만 결국 이제 지금 한동훈 후보가 같이 러닝메이트로 하는 장동혁, 박정훈, 그리고 뭐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은 이제 진종호 네. 후보, 뭐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재원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최고위원 했었고 지명도도 높고 네. 특히 또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 후보가 없다 보니까 없어요. TK 쪽에 어떤 뭐 표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지난번 또 공천이 떨어져서 뭐 그거에 대한 좀 동정론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김민전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유일한 여성 후보니까 아마 좀 인지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여성은 무조건 한 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김민전 후보는 지금 뭐 당선 확정된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네. 확정이죠. 뭐 굳이 안 찍으셔도 네. 된다. 뭐 그럼 찍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안 찍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지금 최고위원으로 확정이 네.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좀 이게 참 저는 그 이번 전당대회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물론 뭐 어떤 딴 거보다는 참 정치권의 신의와 이게 참 많이 떨어졌구나. 어떻게 함께한 진짜 전장에서 함께 싸운 동지에 대해서 참 뒤로 돌아서서 바로 그냥 저렇게 야 선거 너 일부러 패했지 일부러 졌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제일 압권이 그 이야기였어요. 너 선거 일부러 졌지. 그럼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럼 저기 일부러 지자고 저 3번이나 가서 운동했습니까? 일부러 지자고 본인은 선거운동 지원했나요?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좀 말 되는 이야기야 안 되는 이야기 가려가면서 해서 공격하고 해야 될 텐데 물론 뭐 이 네거티브라는 거는 뭐 인류가 우리 민주주의 도입하고부터 항상 있어 왔습니다. 와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걸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네.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번에 보면 역대 최악의 흑색 선전이었다. 그 네거티브도요. 합법적인 게 있고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합법적인 거는 팩트에 근거해 갖고 저 상대방의 약점을 찌는 거 이런 것도 네거티브 캠페인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합법적인 범위 하에서 적당히 하면은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가 내건 거 이런 거 뭐 고의 패배했다라는 둥 뭐 그냥 가족들이 가족들이 뭐 공천했다. 비례대표 공천을 다 주물딱주물딱 했다는 둥 그러니까 뭐 근거라고는 거의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건데 엄청난 메가톤급 폭로 뭐 의혹 제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흑색 선전 마타도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나경원 후보의 상권 분립을 정면으로 그 위반되는 그 왜 법원에서 그 구속영장 기각된 거를 왜 법무부 장관한테 책임지라는 식의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은 참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좀 팩트에 기반해 가지고 상대가 맞았을 때 아프다. 그리고 참 저 사람 예리하게 잘 찌르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듣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진짜 진흙탕을 넣어도 시궁창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번에도 걱정되는 게 이제 저희도 물론 뭐 우리 지원님이 이제 그 한동훈 캠프에 상황 실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무조건 한동훈이다 뭐 이게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지향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법과 원칙, 법치주의, 공정 뭐 이런 데 대한 이제 잣대를 가지고 어떤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일부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보면 정말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런 사안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할까? 상대방의 어떤 뭐 신체적 외모를 갖고 또 저렇게 비판하고 저런 걸 보면 야, 이분들이 진짜 앞으로 이 보수주의자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라는 저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진짜 이번에요.
소위 이제 보수주의를 한다라는 유튜버 하는 분들을 진짜 이게 끝나고 나면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이런 길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진짜 이렇게 아무리 뭐 본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고 지지하고 하는 게 있지만 너무나 택도 없는 이 마타도를 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거를 또 후보가 받아서 그대로 방송한다든지 이런 것은 진짜 이게 앞으로도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된다 그러면 아마 이분들은 또 사사건건 또 문제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뭐 또 그런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도움이 돼요, 우리한테? 과연 우리 이 보수파들이 앞으로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뭐 저도 뭐 저나 뭐 우리 현정님이나 과거에 뭐 좌파 운동권을 했다. 저희들은 다 뭐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고 한 건데 저는 사실 그 20년 전쯤에 한 그 우익 활동가로부터 위장 전향을 한 것이다. 아직도 불구죽죽한데 그냥 우파로 위장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전향 자체를 위장으로 한 거다. 뭐 이런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네. 그 20년 만에 처음으로 너 아직도 좌파 아니냐 그런 제가 얘기를 20년 만에 받아봤어요 이번에. 근데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 트집 잡고 뭐 하려면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 여순 반란 사건 남로당 그 개입해서 뭔가 그 중형을 받았다는 거는 그 역사적 사실인데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편협하고 폐쇄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수를 재건을 하고 뭐한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지호님이 뭐 요즘 감기 들어서 목은 좀 불구죽죽한데 전체적으로는 아니 저는 솔직히 극우라는 욕도 얻어먹는데 네. 저보고 또 좌파래요. 또 어떤 뭐 사람. 요즘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네. 뭐 그냥 하시라고 그러세요. 뭐 하시면 좋을지 모르.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과연 진짜 이 보수 우파가 자유우파가 대한민국을 그래도 좀 이끌어 나가고 어떤 좀 중심을 잡아 나간다는 정말 이 대의를 생각한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정말 이 비판의 수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 또 원칙이 뭔가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심을 갖지 말고 진짜 이 정도의 마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